전력 손실입니다. 책을 보시면은 배전 계통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전선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변압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전선 부분을 이제 굵게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옴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큰 걸 해주면 좋은데 큰 걸 해줬다는 거는 임피던스도 늘어나는데 사실상은 이제 그 큰 걸 해줬다는 건 케이블 길이를 짧게 해준다는 건 똑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따쓰는 거기 때문에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 보시면 변압기 쪽의 손실, 고압 쪽의 손실, 저압 쪽의 손실, 계기 쪽의 손실 이렇게 나와있죠. 변압기 쪽에서 손실이 많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특히 변압기가 40%나 됩니다. 변압기의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전에서는 아몰포스 변압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말단축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옴선 부분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I자승 아래라는 것만 보면 된다.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전선이 몇 가닥이냐를 곱했다 이거죠. 예? 전선 한 가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몇 가닥에 대한 손실이다. 이렇게 그냥 정의가 돼 있다. 전력 손실량은 양이다 보니까 와트 아워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다. T라는 부분이 추가됐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수식이 막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I자승 아래다가 하나에 대한 손실이 I자승 R인데 여러 가닥이니까 N선을 곱했다. 근데 그 N선에 대한 시간 부분을 하게 된 게 손실량이다. 그래서 시간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왔던 이 수식들이 그런 것들을 다 시간으로 더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때 손실 계수를 H라고 그랬죠. 얼마만큼 손실이 되는지를 개수를 곱해주면 전체적으로 나오는 손실량이 나온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수식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내용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손실 개수는 아까처럼 그거를 시간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되니까 이런 시간 동안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게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계산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표본화, 보호화, 양자화 이게 나오죠. 그 표본으로 떠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본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요 시간 동안에 이걸 딱 보면 얘 부분을 못 보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겠죠. 그 지점부터 시작하니까 요 지점부터 요 다음 시간까지 요거로 그냥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냥 평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근사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짧은 간격으로 평균을 내면은 좀 더 값이 정확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값이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뒤에서 나오는 고주파도 이게 6펄스로 하게 되면 얘가 6개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나오는데 12펄스는 얘를 12개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하니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6펄스, 12펄스 단계 돈이 더 비싸지죠. 왜냐면 더 많이 나눠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샘플링 하는 것들 지금 컴퓨터 같은 거 32비트죠. 그러면 뭔가 계산되는 걸 32번 만에 계산한다는 얘기죠. 하나를. 64비트는 뭔가 계산할 때 64개로 계산하니까 더 연산하는 게 많아지니까 비싸지겠죠. 그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더 정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선 30분 동안에 뭐 평균값을 쓴다. 또는 1시간 단에 평균값을 쓴다. 이제 그 전압조정 부분에 대해 14장 가서 보시면은 전압조정에 대한 시간은 30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률에 대한 시간 부분은 몇 분일까요? 예? 15분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15분당의 어떤 역률 부분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피크치에 대한 걸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조금씩 틀려집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1시간 아닌데 1시간이 30분짜리도 있고 15분짜리도 있고 뭐 1분짜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기준이 따라서 틀려집니다. 잘 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1시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30분 적고 어차피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그런 부분을 본다는 얘기죠. 자, 요 수식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렵게 느껴지니까 이거 다 모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아서 쓰기가 힘드니까. 단지 이게 이 H라는 아까 뭐였죠? H가? 손실 개수였죠. 개수니까 그거를 이제 전체량분의 IM 자승 T, IM 자승이라는 건 피크치죠. 피크치로 나눈 부분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계산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수식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손실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간다. DT. 손실 계수는 이 손실량을 다시 피크치로 나눠줬다. 이거 시간에 관련된 부분으로 피크치로 나눠줬다. 그러면 어떤 계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수식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좀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답안지에 이런 내용들을 좀 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내용을 쓰는 거하고 수식을 적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식을 적는다는 건 그걸 좀 더 이해했다라는 보여주는 거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상대방한테 안내하기 좋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실계수가 나옵니다. 손실계수는 항상 기준 부분은 밑에가 나오는데 기준 부분은 뭐라고요? 최대. 밑에가 최대가 많다. 기준이 많다. 왜? 밑에가 튼튼해야죠. 튼튼하려면 큰 게 낫겠죠? 사람이 몸이 받쳐지려서 산도 딱 보시면 밑에 튼튼한 놈이 받쳐져야지.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에다 6층 높이로도 막 사람들 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맨 위에 올라가는 애가 뭐냐? 어린애들이 올라갑니다. 제일 가벼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기간, 먼저 이제 위에서부터 쓰니까 어떤 기간 중에 전류의 제곱의 평균이다. 평균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같은 기간 중에 최대 전류의 제곱이다. 둘 다 제곱은 똑같습니다. 근데 밑에는 최대 전류고 위에는 기간 중에 전류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손실계수도 똑같습니다. 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근데 이제 손실 전력으로 볼 때는 이제 전력이니까 전력으로만 바꿔주면 된다. 손실계수를 다시 정의를 하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최대 손실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손실이 어떻게 되라고요? IM 자승이죠. 여기 손실의 자승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전류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전류의 제곱인데 손실이 I자승 R이라고 했으니까 I자승 R이고 그것이 기간이라는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간이라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T라는 부분이 나오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어느 기간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기간. 어느 기간이라는 건 0에서 T라는 기간 중에 뭐라고요? 전류의 제곱의 평균.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적분을 하면 이제 평균에 나오겠죠. 전류의 제곱의 평균. 전류의 제곱이라니까 이것도 손실이니까 I자승 R의 시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 또 이것도 유리죠. 예? 개수. 유리니까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100 해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요 수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T니까 이거는 이 위에 T분의 1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뭐분의 뭐뭐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수식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손실계수는 어느 기간 중에서 최대 전류에 대한 평균 전류의 비로서. 왜? 최대분의 평균이다 이겁니다. 최대. 부하율과는 다르다. 부하율과는. 근데 얘가 부하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0 또는 1로 가진다는 얘기죠. 부하율이 좋거나 나쁠 때에 따라서 이 크기들이 바뀌어진다. 손실계수가. 그래서 아까 분산 부하율을 설명드렸죠? 분산 손실계수 설명드렸죠? 그 부하율에 따라서 손실계수 틀려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딱 정리를 하고 보니까 요 수식에서 봤을 때 요런 수식이 나오더라. 예? 요런 수식이. 그걸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최대 부분이 어떻게 되죠? 여기죠. 어느 기간 중에 부분이 나왔죠. 그럼 부하율이 좋다라는 거는 여기 쪽에 부하가 요쪽에 물렸는지 이 뒤쪽에 물렸는지 이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부하율. 예? 부하율 자체는 이제 틀린데 분산 부하율이니까 그 부하가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손실계수는 부하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값은 부하율이 좋은 부하일 경우 부하율에 가까운 값이 되고 부하율이 좋을 경우는 왼쪽에 가까운 쪽이 되고 부하율이 나빠질 경우는 부하율이 나쁘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작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부하율이 나쁜 부하율일 경우 부하율의 제곱에 가까운 값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제곱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요게 F가 되고 이게 F자승이 되죠. 0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얘는 부하율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1이 되는 거고요. 가깝다는 건 어차피 근접한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런 수식들은 알파라는 부분은 부하 곡선의 형태에 따른 이제 그 개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감소 개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팩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부하가 분산되어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이는 건 이제 길이입니다, 길이. 뒤에 걸 먼저 한번 보시면요.
부와 송전단에서 수전단까지의 어떤 그 L이라는 길이 중에서 X라는 길이 지점까지의 I에서 IX라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여기 보시면은 부하가 분산돼서 옴선이 생기는데 X의 거리에 있는 점 선로 전류를 IX라고 하고 단위 길이당 저항을 R이라고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그때 생기는 손실은 이와 같이 피크치는 그 길이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저항에 따라서 최대 전력이 손실이 흐른다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수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 요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요 부분은 알아두셔야지만 됩니다. 요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또 보여드릴 텐데 그 안에 이 수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계산을 분산 부하율하고 분산 손실 계수를 계산하는 거죠. 거기서 보여드렸던 I의 1-X 예? 이렇게 했었죠. 수식이 어떻게 되었죠? I의 1-X 또는 X자승 또는 아니면은 바깥에 X자승 이렇게 나갔죠. 그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예?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건데 여기까지 흐르는 이 전류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부하 형태에 따라서 아까 감소되는 그 기울기가 틀려지니까 부하 곡선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좀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스몰 h가 있습니다. 스몰 h. 스몰 h는 손실 개수 h에 대응한다. 이게 뭐다? 바로 분산 손실 개수다. h는 뭐였죠? 손실 개수고 스몰 h는 분산 손실 개수고 아까 f는 분산 부하율 있고 부하율이 있고 분산 부하율이 있고 손실 개수가 있고 분산 손실 개수가 있고 뭔가 이제 비슷하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알고 계시면 얘도 똑같은 개념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h가 부하의 시간적 변동에 따른 전력 손실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해 이건 뭐라고요? 손실 개수니까 시간에 따른 손실의 정도. 근데 얘는 스몰 h는 분산 상태에 따른 전력 손실의 정도라고 얘기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개수 h에 대응해서 이 스몰 h를 분산 손실 개수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이렇게 수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그냥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요 수치다. 그럼 여기서 잠깐 그 수치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전 자료를 한번 보면요. 저번 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어디를 볼까요?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먼저 보시고 자 분산 부하율 및 분산 손실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얘가 보시면은 평등 부하일 때 평등 부하율이라는 건 부하가 평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요 전류, 이게 아까 그 IL이라는 얘기죠. 그 지점에 흐르는 IL은 이건 대문자 I고, 그래서 요 거리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데 얘가 일정하게 지금 비례해서, 근데 얘는 반비례죠. 개념은 비례라는 건 이렇게 가는 게 비례고 얘는 반대니까 반비례해서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반비례해서 감소한다.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이게 결국은 반비례 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기 2라는 부분으로 해놓고. 사실 이게 2가 아니었죠? 뭐였죠? 분산 부하율은? F죠. F로 이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 책에 있는 용어하고 통일해 주셔야 되니까. F는 0에서 1까지. 근데 이거를 그냥, V는 IR 이렇게 그냥 그 개념으로 그냥 적어 주신 걸로 보셔도 되죠. 뭐 손실이니까, 손실이라는 게 뭔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IR에, 여기서 흐르는 부분. 그래서 이 I 부분. 이 뭐다? I의 1-X가 들어가고 R이 앞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보시면 2분의 IR이 된다. 그래서 얘가 50%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2분의 1 나왔던 부분이 앞에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분산 손실에서는 똑같은데 전류의 자승이 들어가죠. 예? 거리에 따른 부분. R 앞으로 나오고 그 I에다가 요 앞에서 생겼던 이 I를 집어넣으니까
이와 같이 수식이 나오고 이걸 적분하니까 3분의 1이 나왔다 이거죠. 자, 말단일수록 여기는 이렇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자승의 비율로 감소가 되는구나. 근데 얘 부분은 더 전체 자승이 되는 거고 얘는 밑에서 자승이 되는 거고요. 감소되는 개수가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감소되죠. 끝에 가서. 그래서 여기는 또 뭐 처음부터 많이 감소되고 감소되는 부분이 뒤에 있으니까 얘 감소되는 부분이 앞에 있죠. 좀 틀려지는데 그거를 앞뒤를 반대로 개념을 해가지고 앞에 부분이 감소되고 뒤에 가서 급격하게 기울게 떨어졌다. 얘는 뭐 여기 가서 나중에 가서 그 뒤에 가서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 개념을 보는 거였다. 처음에는 얘가 처음에 많이 떨어졌죠. 얘는 나중에 가서 많이 떨어졌죠. 예? 처음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처음에 뚝 떨어졌으니까 요걸 앞에다 둬도 되고 얘는 마지막에 가서 뚝 떨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 끝에 부하를 보면은 처음엔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나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막 말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15분의 8 보셔도 되고요. 분산부하열 해가지고 똑같이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이 i라는 부분을 스몰 i라는 부분이 뭐가 들어갔냐 요것만 명확하게 알아주시면은 나머지는 똑같은 수식입니다. 제가 아까 RI, DT, I자승 R 이런 수식 정도만 2개 알아주시면 나머지는 다 풀어서 쓰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여기서 이쪽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예? 여기서 이쪽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예,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지금 그 적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자료를 또 보내드렸죠. 이렇게 얘는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말고 개념은 결국은 I자승 R에서 여기다 R 부분에다가 0에서 1을 넣었다는 건 0 또는 1을 넣었다는 얘기죠. 0을 넣었을 때는 다 0이 될 테고 1을 넣었을 때는 1분의 1, 1-1 그러면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나왔죠? 그냥 1을 넣은 겁니다 다. 여기도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0에서 1이니까 1-0인데 이제 없는 부분은 또 틀리겠죠. 여기 1분의 1, 1 뭐 아래 자승을 해도 3분의 2가 되는 거고 5분의 1이 되는 거죠. 다 1을 넣은 겁니다. 그냥 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편하니까. 여기로 가도 저번주에 이제 보라고 드렸는데 안 보셨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는 가서 보시겠죠. 1을 넣은 겁니다. 1 여기 1, 3분의 4 5분의 1 4분의 2니까 2분의 4니까 2죠.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1이죠. 이렇게 해서 넣으면 5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내드렸으니까 이 수식 계산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를 보는 방법만 설명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7번. 이건 뭐 이런 것도 그냥 넘어와도 될 것 같은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전류가 10A, 20A, 20A 돼 있는데 요런 유형의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 떨어지고 하나 떨어지고 하나 떨어지고 이런 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가니까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얘나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개념에서 얘는 이제 전압 강화로 이제 틀려집니다. 전압 강화에 따른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중요치가 않아가지고요. 13-8. 아까 보셨던 I의 1-L분의 X. 그 전류, 길이분의, 예? 전체 길이분의 그 지점까지. 길이. X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길이분의 여기까지 길이, 요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결국은 요게.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요 IX의 R이라는 부분에. 예?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X에다가 L 부분이 1이 되니까 얘가 전체가 0부터 1까지 다 봤을 때 1이 들으면 1-1분의 1이니까 없어지고 3분의 1이니까 X 부분에 이제 1이 들어가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자승 RL은 말단에 집중부하가 접속되어 있을 경우 3분의 1이라면은 이게 지금 3분의 1이 I자승 RL은 여기에
말단에만 부하가 집중되어 있을 때는 1이 되겠죠. 가운데 평등 분포면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수전단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3분의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말단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대 이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3분의 1 지점에 해당하는 곳에 전부하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같다. 3분의 1 지점이라는 건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여기에 일단 부하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이 이제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등 부하 그림 13-9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건 내용이 좀 좀 헷갈리네요. 이거는 제가 이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변압기 손실 부분은 아까처럼 크게 철선과 동선의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철선은 부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이걸 무부하 손실이라고 얘기한다. 무부하 손실에는 아까 여자 전류에 의한 권선 또는 유전체선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아까 뭐 표류부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작기 때문에 지금 철선만 주로 이제 얘기를 한다. 동선은 부하 전류에 의한 권선의 I자승 R 손실이다. 부하가 변동하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를 한다.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되면 이제 자승이 나옵니다. 자승이. 아까 손실을 할 때 어떻게 했지? 최대의 자승분해, 최대 전력을 나왔지. 최대 전력의 자승, 아니면 전류의 제곱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되게 되면 뭔가 자승하고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전압을 올리지 않습니까? 거리가 늘어나죠. 그때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승으로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손실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자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철선과 동선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동선이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는. 그만큼 부하가 걸리면 손실은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철선도 3분의 1 정도가 되고 동선이 3분의 2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양으로 봤을 때는 첨도 부하시의 손실 전력의 크기는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 손실 전력량이 이게 더 많다는 얘기죠. 왜? 부하가 그만큼 많이 안 걸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하가 많이 안 걸려 있으니까 이 수치는 작지만 실제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이런 그 부하가 많이 안 걸려 있는 변압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손실이 더 많더라 라는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두 개가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동선 감소 대책 2개 나와 있죠? 설명드릴 거예요. 철선 감소 대책 5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동선은 아까처럼 권선수를 저감하고 권선의 단면적을 증가한다. 저항을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저항이 크다는 건 손실이 크다는 얘기죠. 왜? 손실은 I자승 R이라고 했으니까. 엄솔은. 철선은 아까 재질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보시면 얇게 만들었죠. 그 자석 밀도를 감소하기 위해서. 자석 밀도가 감소한다는 건 자석 밀도가 크면 그만큼 바깥으로 나가는 손실되는 부분이 많을 거니까. 저손실 철신 재료의 채용. 아까 재료 자체가 손실이 적은 제품을 채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고배양성, 규소강판. 규소강판 자체가 그렇게 그 한쪽으로 집중되도록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몰퍼스 변압기. 재질 자체를 틀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철신 구조를 변경한다. 구조라는 건 아까처럼 삐쭉삐쭉하게 튀어나온 부분에서 뭐 방전이 일어나듯이 얘들도 그런 부분을 완만하게 자석이 균일하게 분포가 될 수 있게끔 재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압기 효율, 실칙 효율, 규약 효율, 전이율, 입력분의 출력 이런 부분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 설명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제 13-9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10점짜리로 나옵니다. 변압기 효율은 철선과 동선이 같아지는 부하일 때 최고 효율로 된다는 걸 증명하라. 요거 말고 이제 좀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CPD에서 CPD에 이게 있습니다. CPD가 뭐냐면은 Condenser Potential Device 해가지고 MOF입니다. 한전의 MOF가 애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또 저항이 달려 있는데 얘 부분이 그러니까 애자를 통해서 154,000V가 걸려 있습니다. 154,000V를 110V로 다운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다 애자를 걸어놨는데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여기에 관계돼서 여기 보면 얘 뭐 관계없이 얘 부분이 일정하게 나타남을 증명하시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5점짜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데 그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본서에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나오면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면 한 페이지면 끝나는데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방정식을 이용하게 되면 한 2페이지 정도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태분안의 정리로 정리된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냐? 철선과 동선이 같아지다.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변압기 효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요? 동선이 어떨까요? 동선은 이렇게 가겠죠. 부하가 늘면 늘수록 비례하니까. 철선은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럼 철선과 동선이 같아진 이 지점이 뭐라고요? 최대 효율이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보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을 표현을 해줘야지 자꾸. 그럼 이 사람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거 암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림과 수식을 자꾸 넣어주시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동선은 WC, 변압기 정속률량 뭐다 해가지고 효율을 철선을 그러면 여기 동선과 철선이 같아지는 이 지점이 된다. 그럼 결국은 얘가 이제 최소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얘분의 얘가 이제 최고라 하려면은 이걸 뭐 다 연산을 해서 계산하면 결국 A분의 WI하고 AWC가 0이 돼야지만 그때 이제 최대가 되겠죠, 효율이. 0이 된다는 건 얘하고 얘가, 같아야지만 0이 되겠죠. 여기다 A를 곱하면은, WI고, 이건 A자승 WC죠. 그러니까 서로 마이너스가 돼야지 0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이거하고 이게 같다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나니까, 철선하고 동선이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이거 몇 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직접 풀어보셔야죠. 개념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아무리 설명드려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거보다는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은 나중에 다시 보시면 얘는 그렇게 한 거지. 저도 이거 보면은 나중에 이게 수식이 헷갈립니다. 이게 왜 그랬지? 근데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딱 보면 얘는 뭐하고 뭐를 썼을까 하고 보면은 한눈에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제 13-10도 뭐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13-10, 11 이런 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과 부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정도가 뒤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는데요. 전력 수요, 뭐 주택 부분, 공공 서비스 부분, 생산 부분 이걸 보고 아실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생산 쪽에 모든 전력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서 절전을 한다고 하들 그런 수급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공장 쪽, 빌딩 쪽, 이런 쪽. 이제 주택 부분은 한 20% 되고요. 나머지 공공 서비스 부분. 그래서 공공 서비스 20%. 그러니까 생산 부분이 60%가 좀 넘어가는데 그 생산 부분이 대부분 70-80%를 보셔도 됩니다. 워낙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낮에 피크치에서는 주택 부분 별로 안 쓸 거 아닙니까? 감소를 못하니까 생산 부분을 어떻게 하냐. 피크제 요즘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크 때는 전기요금을 3배로 올리겠다. 그리고 뭐 비피크 때는 뭐 감소해지는 뭐 그런 전력 요금제를 제한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아까 수요관리 기법에서 그런 내용들을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부하곡선, 뭐 일부하곡선이 있는데 일부하곡선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피크 곡선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이 6월 3일이니까 6월 3일, 7월 13일, 8월 10일 우리가 한 요 정도 지금 여기 있겠죠. 지금 10시니까 한 요 정도 와 있겠네 지금. 근데 요때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바로 여기 10시 정도 되겠죠. 여기 9시 요게 8시, 9시니까 10시 딱 출근해가지고 11시 때까지 하다가 그때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전등 잠깐 껐다가 1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일을 하니까. 이걸 딱 보면은, 근데 어떻게 집중돼 있죠? 요거는 오전 쪽이 좀 약간 큽니다. 근데 8월달 가니까, 오후가 더우니까 오후 그 2시. 이때 2시에서 4시가 피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절전을 하기 위한 직접 부하제어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에어컨을 끄죠, 한전에서.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싸게 쓰는 대신에 한전에다가 저 에어컨의 전원 장치를 달아 넣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그쪽에 전원을 아예 꺼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넣는다고 한들 스폰 네트워크처럼 우리는 여기 차단기가 없습니다. 저쪽에 차단기가 있지. 물론 이제 기본적인 차단기는 있는데 저쪽에 차단기를 안 올려주면 여기서 아예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수요 관리 기법도 있다.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전기 공급 방식들에 따른 부분들을 이제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죠. 금액이, 갑을 병종,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문제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신다면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 지금 농사역 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값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비닐하우스에 전기요금이 많이, 작년에 800만 원 나왔는데 올해 2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더블로. 왜? 이 계약별로 종별이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싼데도 불구하고 그런 타입들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만약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이제 전기 공급 약관을 보시면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로 그 부분을 물어보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책에 나와 있다고 한들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하고 부하에 들어가서 이 앞에 부분은 필요 없고 수요하고 부하에서 그 부하를 얼마나 사용하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이 뭐냐. 뒷부분에 넘어가서 이런 것들은 수용률, 그 다음에 부등률, 부하율이 있다. 요 정도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률에서는 뭐 밑에 최설, 부 이거 설명됐죠? 최부, 최설부 뭐 이렇게 한다든가 각각체, 합체, 그 다음에 평체 이렇게 설명드렸죠? 저번에 그 부분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수, 등, 하 외워주시고 왜 이게 기준을 잡아놔도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암기를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 지금 당장 다음 주 가도 헷갈립니다. 수용률은 뭐라고요? 최설, 최대 수요 전력, 밑에는 부하 설비 합계, 최설로 외워주시라고요. 부등률은 얘만 곱하기 100이 없다고요. 1보다 크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100이 들어간다. 100%가. 얘는 부등률이라는 게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각각체, 합체 이렇게 되죠. 각 부하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계. 그럼 하나 부분 안에 대한 최대 수요 전력이라는 얘기고요. 이건 합체. 그러니까 합쳤을 때 최대 수요 전력이다. 그죠? 아까는 하나하나 부분이고 이거는 다 합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봤을 때 부분은 뭐 어느 값이 나오겠죠. 근데 하나 부분을 각각 다 따로따로 봤을 때 최대 부분을 보면은 어떤 거는 아까 이제 합성 전력으로 봤다는 거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1번은 0이었고 뭐 1, 2, 3, 4, 5, 6, 7, 8, 9, 10 하면 1번은 1, 2번은 2, 3번은 3, 10번은 10이다. 그걸 다 합한 부분은 이 각 부하를 종합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하지만 각 부하의 최대 수요 전력은 1번도 10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2번도 10이 나올 수가 있고 3번도 10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거를 다 합하다 보면은 더 높아지겠죠, 위에 거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부등률은 1보다 크게 나오는 겁니다. 밑에는 1부터 10까지 밖에는 안 나오는데 10개가 어떻게든 위에 거는 10에서 10까지 10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각각체, 합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부하율은 뭐라고요? 기준이 항상 밑에가 튼튼한 놈. 부하율도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최대가 밑에, 평균이 위에.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죠. 앞에서 봤던 부하율, 분산 부하율, 이게 뒤에 수요와 부하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라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하율은 전기 설비가 얼마만큼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하율이 높을수록 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부하율을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관리에서 부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수기부절 증가 해가지고 뭐 최대 수요 부하를 이전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죠. 전략적 소비 절약이라든가 전략적 소비 증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6가지 기능이 전에 시험에 나왔었네? 예? 전번 시험 때 나왔었죠? 25점짜리로. 또 10점짜리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번에 나왔어도. 간단하게 묻는 문제로. 그러면 이제 수요 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을 10점짜리 나오게 된다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률 부분, 나머지 내용들은, 뭐, 예제 부분들은, 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왜냐면 또 14장을 가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근데 반드시 한 번씩 풀어보십시오. 변압기, 용량 결정. 이 부분은 시험으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를 한번, 그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신다 그러면 VV 결선 정도.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VV 결선의 출력 부분,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제 VV 결선이 뭐냐? 델타 결선에서 이제 한 개가 죽었을 때. 이겁니다. 델타에서 한 개가 죽었다니까 얘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V자가 이렇게 누웠죠? 이렇게, 여기도 V자가 이렇게 누웠죠? 그래서 얘를 이제 V결선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없어졌고 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없어졌다. 그래서 V결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부분은 3개 중에, 이 표를 보시면은, 이 뒤에 표를 보시면, 델타 결선일 때는 이와 같이 공급을 했었는데, V 결선일 때는 2대밖에 공급을 못하니까, 3대를 쓰다가 2대를 쓰니까, 그때 공급할 수 있는 건 루트 3배밖에 공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용률은 86.6%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다. 세대 중에 2%. 왜냐면 86.6%가 좀 57.7%하고 86.6%가 이해가 안 되면은 V결선에서는 단상하고 3상 다 걸 수가 있거든요. 3상 걸고 있다가 지금 보면은 한 상에 나가더라도 뭔가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건 숫자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용률은 86.6%를 이용해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송전할 수 있는 거는 한 대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얘가 뭔가 보내줄 수 있는 건 급격하게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루트 1이라는 걸 공급해 줘야 되는데 루트 3배만큼 줄어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얘는 3개가 있었을 때 공급하는 양보다는 루트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57.7%밖에 공급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부하를 많이 걸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루트 3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3대, 2대 루트 3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뭐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전이율 이런 것들의 정의를 설명을 하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압 계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자료들은 뭐 이 시험에 나오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을 본다 그러면 요 정도 10번 문제 같은 경우 얼마나 과부하로 되겠냐? V결선 경겁하면은 최대 부하에 공급할 수 있겠냐? 이렇게 10번, 11번 같은 이런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답안 부분들이 관연도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2개 정도의 문제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14장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